제가 오늘 좀 주섬주섬 뭘 쌓았는데요. 그냥 영화를 보면 또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이야. 당연히.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유쾌한 밤, 혼자 보는 영화가 꿀맛이다. 유쾌한 밤. 유쾌한 밤을 검색하면 원래 저희 채널만 검색이 됐는데 갑자기 그 뉴페이스 등장하셨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준하라고 하고요. 한 20년 넘게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을 시작으로 KBS 영화가 좋다, 그리고 SBS 접속 무비월드, 영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했고요. 영화 속 어떤 명대사랑 제가 하고 있는 육아 이야기를 좀 버무려가지고 이번에 책을 써냈습니다. 이거죠. 읽어드릴까요? 여기 유쾌한 밤 혼자 보는 영화라는 에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대사 너무 좋다. 이런 대사들을 좀 나를 위해서 모아봐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거 좀 책으로 써서 다 같이 좀 나누면 더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일이 커진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글, 그런 작업을 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또 해법을 찾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즐거움을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육아 퇴근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제 영화를 봅니다, 저는 주로. 제가 오늘 좀 주섬주섬 뭘 쌓았는데요. 그냥 영화를 보면 또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야식 우리. 먹어야죠. 네. 요새는 또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꽃보다 오징어라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우와. 다 먹으면 영화 한 편 끝나나요? 아니요. 네. 부족해요. 아, 너무 금방 먹어, 너무. 내 반죽분이 세 모금이야, 이거. 책을 보면 결혼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결혼과 출산과 100일 잔치를 한 해 한 방에 끝내셨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방을 결심하실 수가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되게 엄청 긴 대서사신데요. 네. 아무튼 결혼이 너무 무서웠고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제 지인들도 그렇게 하나같이 다 그때 다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얘기 그리고 우리 주변 지인들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때 이제 노처녀 잡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애가 잘 안 되고 뭐 결혼도 이렇게 미루고 이런 우리 그 나이 많은 이 언니들한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인가. 심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준하 씨를 낳았을 때 그 아버지가 몇 살이셨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빠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막 완전히 오열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아빠 나이를 생각하니까 26이었더라고요. 저를 낳았을 때. 근데 저는 37에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아빠가 보여주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났던 분이 박정은 기자님. 네. 어디서 뭐 누가 독립출판으로 노처녀 잡지를 낸다 그러는데, 근데 너무 흔쾌히 만나주셨고, 그때 박정은 기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기준에서 하드웨어가 중요한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를 한번 그 10을 기준으로 한번 비율을 나눠봐라. 박정은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말에 같이 영화를 한 편 보러 가고 싶다거나, 그리고 뭐 꽃을 사서 집안에 꽂아놓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하드웨어에 너무 꽂혀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른의 기준은 뭔가를 정하는 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지가 무수히 많지만 그것들을 내가 다 취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뭔가를 내가 취한다면 다른 것들은 또 버려야 되는 것을 또 아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비록 하드웨어는 2이지만 소프트웨어가 8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맨날 입버릇으로 나 혼자 살 거야 했는데
37년 동안 엄마랑 여동생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산 거예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혼자 거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하고 옆에 같이 사는 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덜 외로운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든 덜 같이 살든 네.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입버릇처럼 혼자 살 거야 해놓고 네. 아 어느 날 갑자기 뾰로롱 그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네. 있는데요. 사실 저는 태교를 잘 못했어요. 네. 참 그 이야기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최선의 태교는 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너무 멋있는 멋있다. 문장. 너무 멋있는 나 문장이야. 즐거웠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딘가에 맞아, 써보리라. 지지 않는 이야기라니. 아니 뭐 진짜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이려고. 너무 있어 보였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네, 들려주세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살 때 이제 처음 만났던 사람인데 짝사랑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짝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제 20살에 집안 뭐 생계나 여러 가지를 본인이 책임지면서 돈 한 푼을 어머니한테 그 손을 벌린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우리 모임에서 했었는데 20대를 뭐 온갖 알바로 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는 알바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근데 남편 같은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환경이든 툴툴 털고 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은 이걸 해야지. 그냥 계속 불평불만하고 말로만 모든 것들을 소비하지 않고 그때 이제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의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심했다고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육아잖아요. 맞아요. 30대 늦가기 엄마로서 육아하시면서 힘드신 점들도 많았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회 우울증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많이 나오는 네. 거. 그러니까 뭘 봐도 우는 거. 어. 애를 조금 키우고 나니까 이제 갱년기인 거야. 또 막 우는 거야.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띠로리. 아, 이렇게 바로 디졸브가 되는 아. 것인가?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그런데 일단 체력이 너무 안 되는 거. 그게 아이한테 좀 미안하다. 아이를 초반에 이렇게 안고 있다 여기 회전근 네. 뭐 여기가 다 나가서 양쪽 어깨가 그래서 머리도 못 묶었어요. 이게 이게 안 손이 안 들어가서.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였냐면 아 내가 20대 때 애를 낳았으면 애를 잡았겠구나. 왜요? 넘치는 체력과 네. 이 기운만큼. 기운과 이걸로 애를 통제하고 그렇죠. 맞아. 내 뜻대로 그랬을-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너무 힘들게 키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장단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구나. 진짜 생각하기 네. 나름 네네네. 의미가 네. 있는 오. 육아 철학이 굉장히 남다르시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네. 됐는데 혁신학교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아이에게 사교육 절대 하지 않고 선행학습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엄마잖아요. 어떻게 그런 큰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 아니 진짜 그렇지 않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 뭐 관에 가면 그 체험을 아이한테 하나 더 시키려고 맞아요. 열을 올리고 있는 이제 엄마 아빠를 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린 그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잘하고 싶고 잘해내고 싶고 근데 우리한테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냥 행복한 아이. 그리고 사실 돌이켜 보면 예전에 했던 체험들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진짜 분명히 뭐 시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어디 맞아요.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잘 보이고 우리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또 재미있었던 얘기가 그 넉살 DNA 얘기하셨어요. 본인도 그렇고 아이도 좀 뭔가 이렇게 넉살 부리는 듯한 성격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좀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금의 저를 만든 게 파라리 제가 덕질이라고 표현을 네. 했었는데 제가 가수 김건모 광팬하다가 방송 작가가 됐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막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막 친구처럼.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방송 작가가 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뭐 관심을 표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 이후에 뭔가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슷한 어떤 삶의 연결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너만의 이야기를 좀 써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근데 전 그 넉살 DNA 얘기하실 때 세신사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거리가 얼마인지까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네. 또 그 순간에 몸이 아프고 또 이제 어깨도 안 올라가고 네. 막 이러니까 이제 세신을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세신을 받으려고 눕는 거기가 떼다이라고 불러요. 내 점포잖아요. 점포. 내 점포인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그냥 그 떼다이 하나당 보증금 얼마에 그리고 매일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7만 원.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대요. 그때는 한참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면 내 경쟁 상대인가 약간 나한테 그래서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여기 관심 있어? 네. 관심 있어? 이거 해보려고 그래?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요새 어떤 세태를 너무 알게 되고 네. 너무 여러 가지. 항상 글쓰기를 하셔야 될 분.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딱 첫 번째 나레이션이 막 떠오르고. 이게 이건 그 직업이. 직업병.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육아를 시작하면서 영화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내가 잘못한 날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런 날 보면 정말 나한테 위로가 좀 될 만한 영화? 한 편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내가 고작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네. 뭐 이럴 때는 사실 드라마류 그리고 또 잘난 사람들 나오는 거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걸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는 정말 보면 정말 나보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계속 상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해외를 한 번도 가본 맞아, 적이 맞아. 없다가 그 일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네네. 자신이 일하는 어떤 잡지사가 폐간을 앞두고 마지막 호를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 호에 표지 사진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 작가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그분을 만나러 가야 돼. 그러면서 떠나는 여행에서 엄청 재미있고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일단 한 편 추천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작아지고 이러면 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리버 피닉스라고 정말 얼굴 천재예요. 이건 진짜 실시간으로 계속 CF예요. 계속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막 잘생겼어. 계속 그런 것만 쫓다 보면 나중에 펑펑 울어요. 또 그 영화도 그렇게 영화 그 맛도. 부모와 또 자식과의 그거를 딱 후벼파는 데가 있는데 리버 피닉스의 외모만 쫓다가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나중엔 또 울게 울고 돼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화 두 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꼭 보세요. 네, 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아주 많이 웃고 싶을 때 볼 영화 또는 울고 싶을 때 볼 영화 뭐 이런 걸로도 좀 추천드릴까요? 메리와 맥스라는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약간 실화의 바탕으로 한 거예요. 감독의 실화. 네. 그러니까 8살짜리 메리는 호주에 살아요. 근데 맥스는 뉴욕에 사는 40대 중년 남자예요. 둘이 우연히 이제 펜팔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맥스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약간 자폐 증을 앓고 네.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오가는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배꼽을 잡고 웃게 하면서도 또 나중엔 또 펑펑 울게 하는 근데 이게 감독의 어떤 자전적인 그런 실화의 바탕을 하고 있어요. 꼭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네,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혹시 덧붙여서 명대사로 좀 네. 명대사. 네.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본 시리즈에는 본 얼티메이텀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해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육아를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우리가 희망하고 근데 최악을 대비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최선만 희망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8살에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받아쓰기를 받아왔을 때 아이가 이제 빵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 정말로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괜히 이제 옆집 엄마한테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 집에는 몇 개 맞았어요? 네. 그랬더니 9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진짜 막 그때부터 띠로리 진짜 띠로리 네. 이제 애 완전 잡는 거죠. 막. 선생님이 하필 또 틀린 거를 5번씩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옆집에는 5번만 쓰면 되는데 너는 50번을 써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이제 막 이런 잔소리를 해가면서 막 이랬는데 너무 놀랍게 그 다음날 선생님이 똑같은 시험 문제로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걸 받아왔는데 30점을 받았어요. 어제 10개를 다 쓰고 잤는데 30점을 받아왔고 옆집에 100점. 아이고 또 속상해. 근데 그 저희 아이가 이제 한방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나는 어제 0개에서 3개 맞아서 잘했고 옆집에는 1개 틀렸는데 다 맞아서 잘했어. 우리 둘 다 잘했어. 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쁘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충격받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한 어떤 계기가 됐었던 네. 것도 같아요. 아이의 그 말이. 하루는 이제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줄넘기를 840개를 뛰었다는 거예요. 840개. 840개. 우와. 엄마 나 유치원에서 줄넘기를 많이 했는데 잘하는 거야. 840개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840개는 인간이 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 네가 아직 숫자를 몰라서 그래. 84개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등원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어머니 어제 들으셨어요? 아이가 840개를 뛰었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에서 여태까지 최고 기록이 500개였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진짜 부모는 바로 옆에서 아이를 항상 보고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그걸 안 보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그때 이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여기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공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아빠 나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야 나 농구 못했으니까 너는 농구 선수 못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딱 건네요. 맞아. 그러다가 잠시 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 너는 못할 거란 말을 내가 아빠인 내가 하더라도 믿지 마 라고 이제 또 다시 고쳐서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제 부모로서 옆에 있으면서 아이를 가장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냉혹하게 그쵸? 그러니까. 못한다. 이것도 못하네. 턱이 없다. 막 이런 라고 식으로. 얘기하고 자꾸 비교하고 또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많이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 끝으로 유쾌한 밤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튜브에 첫 데뷔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